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교정과 전문이긴 한데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격별로 이제 상품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분들마다 상품을 권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있죠.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 부정교합의 유형, 그리고 옮겨야 될 치아의 그런 거리, 그리고 삐뚤빼뚤한 정도, 발치냐 비발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품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의 경우에는 인비절라인 컴프리헨시브 5년짜리, 3년짜리, 그리고 인비절라인 라이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비절라인 퍼스트 페이즈가 있고 세컨드 페이즈가 있고 그 뒤에 라이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궁금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5학년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반 친구들인데 어떤 한 명한테는 제가 인비절라인 퍼스트 소아용을 권유를 하고, 어떤 환자한테는 인비절라인 컴프리헨시브를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스트가 더 비용이 저렴했겠죠? 그러면 이 퍼스트를 한 어머님은 좀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컴프리헨시브를 권유받은 어머님은 아니 왜 같은 반 친구인데 얘는 저렴한 걸 해주고 나는 왜 더 비싼 걸 해야 되지? 하는 약간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이제 권유를 따로 해드리는 이유는, 같은 5학년 아이라고 해도 치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치령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치아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크게 우리가 유치, 영구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치가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치령이 어린 편인 거고, 영구치가 많이 나와있는 친구들은 치령이 빠른 편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치아로는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같은 5학년이라고 해도 영구치가 많이 난 친구들이 있고 유치가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치가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소아교정에 준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있는 영구치만 살짝 배열해주는 퍼스트 페이즈를 했겠죠. 그럼 이 친구는 나중에 다른 영구치들이 다 자라고 났을 때 치령이 느렸으니까 언젠가 이제 중학교 한 1학년쯤 돼서 다시 세컨드 페이즈, 두 번째 교정을 할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퍼스트를 했지만 나중에 세컨드 페이즈를 또 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니까 퍼스트를 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조금 저렴했지만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왔는데 거의 다 영구치인 거예요. 뒤에 이제 7번만 내려오면 되고 맨 뒤에 영구치만 이제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 친구는 굳이 소아교정, 두 번째 교정, 세컨드까지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그냥 성인 교정에 준해서 지금 영구치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성인 교정 한 번에 컴프리헨시브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컴프리헨시브가 더 비싸게 느껴질지 몰라도 퍼스트, 세컨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친구보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빨리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선택의 기준은 어머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걸 최대한 반영은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구치가 다 나온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어머님이 우리 애는 같이 퍼스트로 해주세요. 그래도 인비절라인사에서 안 해줘요. 유치가 없으면 같은 5학년이어도 퍼스트 페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컴프리헨시브 성인 교정에 준해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 지금 컴프리헨시브로 그냥 쭉 끝내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세컨드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컴프리헨시브를 예를 들어서 한 5년으로 길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3년이면 끝났는데. 다 이런 각자의 차이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정과 의사랑 상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원하는 그런 치아 교정의 유형, 그리고 현재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같이 상의를 해 보시고 교정과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제품을 아마 권유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은 유형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나은 유형인지 그걸 같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사람마다 치령이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치령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령을 늦추는 방법이요?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교정과 전문이긴 한데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치령이라고 하는 건 딱히 우리가 뭐 성장 주사를 맞아서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교정과 전공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치령을 또 굳이 늦춰야 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치령이 빠르거나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치령이 예를 들어서 느린 친구의 경우에 치령이 느리다. 그럼 교정을 좀 늦게 시작하면 돼요. 이 친구는 뭘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치령이 느리면 유치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양치를 잘 못하는 시기에 유치가 더 많이 있으니까 뭐 그닥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치령이 빠른 친구다. 그러면 양치를 정말 신경을 잘 써줘야지 어릴 때 이미 영구치가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양치가 잘 안 되면 유치는 나중에 빠지기라도 하지 영구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충치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특히나 치령이 빠른 친구들은 불소도포를 꾸준히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치 관리는 물론이고 치실 그리고 워터픽도 쓰시면 좋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치과로 데리고 오셔서 불소도포 전문가 치면세마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빨리 나온 영구치들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비결이겠죠.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